얘들아, 나 너무 우울해. 우리 동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문 닫았다? 근데 왜 문 닫았대? 손님이 너무 없대. 그리고 내가 다니던 학원들도 다 송도로 이사 갔어. 이러다가 우리 동네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강의 주제랑 너희 동네랑 뭔가 비슷한데? 응? 우리 동네랑? 오늘 강의 주제가 뭔데? 자, 다들 수업들을 준비 다 됐나요? 오늘 배울 수업은 인천의 소멸 위험 지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줄어서 미래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기에 대해 먼저 영상을 보고 수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기본적인 일상조차 버거워진 소멸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해드립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선생님, 어머니 오늘 장을 어떤 걸 받아드릴까요? 네, 작곡 2개 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대신 장보기 서비스 신청 전화가 불이 납니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인근에 식품 소매점이 없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들이 미리 신청한 물품들을 사회복지사가 대신 구입해 집까지 가져다 줍니다. 차량이 없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물품 구매하는 거 하나조차도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콩나물과 두부, 계란 등 소박한 품목이 대부분이지만 고령에다 몸까지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주시오. 오늘도 내가 당뇨가 350이요. 그러니까 이제 작곡을 많이 먹어요. 신선한 식료품을 사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키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입니다. 식품 사막은 무주군과 같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 지역 소멸을 경고하는 징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소멸 위험 지역 하면 비수도권 지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과연 인천은 안전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보면요. 인천 역시 소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단계가 양호인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인 지역이 2곳, 경계인 지역이 1곳, 그리고 관리인 지역도 2곳이나 되고요. 나머지는 보통 단계입니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배워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천의 소멸 위험 지역 이해하기. 그리고 둘째, 해외에서는 소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인천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계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도시재생 정책을 설계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어디가 소멸 위험 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소멸 위험 지역을 나타내는 사회 지표 중에 하나는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건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다음에 100으로 곱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고령자 100명당 젊은 여성 몇 명이 사는가, 이게 바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자, 인천의 소멸 위험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강화군이랑 옹진군의 경우는요, 고령자 100명당 젊은 여성은 14명, 17명 사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강화군과 옹진군은 소멸 위험 단계고요. 동구도 소멸 위험 경계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의 소멸 위험 지역의 발생 원인을 볼 건데, 소멸 위험 지수가 이렇게 높은 지역들을 보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왜 젊은 친구들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없어진 것처럼 뭔가 젊은 사람들이 찾는 게 많이 다른 곳에 있어서 더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나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네요. 선생님보다 낫네. 먼저 강화군은 바로 위에 북한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 규제로 인해서 개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가 구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할 일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옹진군은 소소지역 특성상 교육, 의료, 교통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강화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군사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산업 이외로는 고용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동구를 보면 사실 동구는 인천의 경제 발전을 이끈 지역이에요. 인천 제조업의 중심 지역이기도 했는데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해당 도시의 지역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청년층들이 유출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부족하면 다들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인프라가 부족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되게 불편해졌어. 해외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역시 소멸 위험을 겪었던 지역이 있는데요. 강화군과 유사한 사례로는 일본의 사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옹진군과 유사한 사례로는 스페인의 라고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와 유사한 사례로는 영국의 리버풀이 있는데요. 강화군과 유사한 일본의 사도시의 경우는요, 강화와 마찬가지로 농촌과 관광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그리고 고령화가 심했다, 이런 유사점이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첫 번째, 육지와 섬 간의 교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태관광을 재편하고, 그리고 청년의 귀촌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옹진구가 유사한 사례로는 스페인의 라고메라가 있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를 친환경 교통망의 확충, 그리고 생태 보존형 관광 전략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했고요. 리버풀 역시 영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도시였는데 해당 산업이 쇠퇴하면서 리버풀도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 보면 비틀즈의 음악이 시작된 곳이 바로 리버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리버풀은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를 재생을 하고, 그리고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써가지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천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인천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보면요,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강화읍 원도시 공간이 재편되고 고려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강화도는 아무리 뭐 역사나 문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면 청년들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오기가 힘들어서 더 발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의 교통 접근성을 개편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와 가까운 계양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분기점을 강화와 연결시키는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과 강화를 잇는 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옹진군은 어촌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의 특성을 맞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도시 재생, 즉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 공간 조성,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청년이 없는데 청년 창업만 지원하면 과연 그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창업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고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정책을 설계할 때는 우리 친구처럼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복을 입은 시민인 여러분들이 직접 인천의 도시재생 정책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직접? 선생님, 정책을 세울 때 원래 예산 같은 것도 고려하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일단 저희 마음대로 설계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학생들이 우리 예산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창의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구애받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마음껏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오, 그럼 자신 있어요, 선생님. 학생은 어떤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그 지역이 가진 문화나 역사와 같은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천이 계양과 관련된 역사가 있는 만큼 항구나 옛 건물 같은 자원을 활용한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 맞아요. 보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요즘 핫한 곳이 과거의 전통 문화유산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곳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자, 학생은 어떻게 검색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저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하나인 건강과 웰빙 증진에 주목을 해서 노인 인구들에 대한 그런 돌봄 서비스와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노인 인구에 대한 서비스도 보장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일자리도 확보를 하면서 되게 여러 인구층들이 이렇게 잘 할 수 함께 있는. 어우러지는. 네. 오,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소멸 위험 지역하면서 단순히 고령자가 많아지는 걸 경계하기보다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청년층이 하면서 네. 둘의 상생을 지원하는. 네. 잘 배운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인구의 소멸은 지역의 미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의 인천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해외 극복 사례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3가지들이 성공했던 비결은 뭐였냐면 인구 소멸을 단지 위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걸 신호로 여겨서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천을 지속 가능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고등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